안철수 측근 측을 통해서 아침에 좀 확인을 좀 해봤었습니다. 예. 배경을. 아무래도 인사안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혁신위안을 명단을 보냈었고 그 송원석 이제 비대위원장이 검토를 했는데 서로 조율한 과정 속에서 안철수 이제 위원장한테 정권을 준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좀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과거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 굉장히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좀 실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생각했던 혁신위 구성, 그러니까 혁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라는 이런 인적 구성이 있어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 인적 구성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혁신이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혁신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당대표 출마한다라고 나와버리면요. 사실 그건 비대위원장이 송원석 원내대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돼서 당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갈등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내 단일 대우를 갖춰서 선명한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과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또 당내 갈등이나 분열이 생긴 게 아니겠느냐.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1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당원과 함께 호흡하는 공익정당의 모습, 저 안철수가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적 쇄신 못 받겠다고 이제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셨는데 못 받겠다고. 모든 안건은 혁신위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최대한 거기에 따라서 비대위에서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보다 일단 오늘 안철수 위원장께서 갑자기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전에 전혀 조율이 되지 않은 것 같죠.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많이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당시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고강도의 혁신을 예고하는 의지를 좀 불태웠습니다. 본인 전당대회 출마설까지 좀 일축을 했었거든요. 그 발언부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전대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아마도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출마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속보가 마구 터져나왔던 오늘 아침의 상황이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그대로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원래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겠다, 그 전까지 구성을 완료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던 혁신위 인선이 좀 미뤄지는 거 아닌가 해서 출발해서 또 구성이 완료됐다라는 속보가 나오더니 그 직후에 이렇게 위원장직 사퇴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철수 전 위원장의 이야기를 좀 빌어오자면 어떤 인선안에 있어서 좀 삐걱거림, 잡음이 있었던 걸까요? 결국은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안철수 측근 측을 통해서 아침에 좀 확인을 좀 해봤었습니다. 배경을. 아무래도 인사안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혁신위안을 명단을 보냈었고 그 송원석 이제 비대위원장이 검토를 했는데 서로 조율한 과정 속에서 안철수 이제 위원장한테 정권을 준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좀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과거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 굉장히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좀 실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생각했던 혁신위 구성, 그러니까 혁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라는 이런 인적 구성이 있어야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 인적 구성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혁신이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그러면 더 큰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해서 혁신위원장보다 더 위에 있는 차라리 당 대표로 이제 자리에 간다 그러면 좀 더 혁신을 본인이 직접 더 큰 당 조직을 이끌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한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백브리핑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몇 안 되는 혁신 아이콘 안철수 의원의 결단이 좀 아쉽다. 전당대회 출마도 이제 본인은 전혀 귀띔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하면서 대선 백서를 먼저 편찬하고 나서 지금 우려되고 있는 인적 쇄신 부분은 추후에 조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희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듣고 나서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변화의 핵심은 인적 쇄신이 돼야 한다.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친윤계 중진의 총선 불출마라든가 이선 후퇴 선언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당내 일각에서 그런 말씀처럼 이선 후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일단 사실관계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다. 이게 지금 7월 말까지 혁신위를 통해서 정리하겠다던 대선 백서 편찬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이걸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맞는가? 실질적인 개혁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초반부터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 의지가 강한 분 입장에서는 혁신하는 내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 대선 패배의 원인을 따지는 것은 다른 부서나 다른 조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그 순서를 왜 기다려야 하느냐, 그런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진 의원들 이제 총선 불출마 네. 이제 얘기도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약간 좀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직 3년 정도 남은 상황이거든요. 예. 다음 총선이 3년 남은 상태에서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미리 3년 앞서서 해라라고 한다 그러면 3년 동안 당을 이끌어갈 때 이 중진들은 사실 도움도 필요한 건데 내가 만약에 다음에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 예. 나에게 보상이 없다라고 하면 과연 3년 동안 잘 당을 이끌 때 협력을 한다거나 지혜를 모아줄 수 있겠느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건 조금 빠른 부분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저렇게 해서 혁신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당 대표 출마한다라고 네. 나와버리면요, 사실 그건 비대위원장이 송원석 원내대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돼서 당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당 대표와 원내 대표의 갈등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내 단일 대우를 갖춰서 선명한 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과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또 예. 당내 갈등이나 분열이 생긴 게 아니겠느냐,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또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중수청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도 수도권 예, 청년. 그렇죠. 근데 중수청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혹시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도전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의 어떤 인적 쇄신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예. 그렇다면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로 나가서 중수청의 혁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성과를 낸다 그러면 내년에 오히려 경기도지사 도전한 것도 힘이 실리기 때문에 예. 막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개선을 해서 당 대표로 선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 정치 아니냐라는 또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